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소송에서 드라마틱한 승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받아내는 거, 혹은 재산 분할을 70%, 80%, 90%를 받아내는 거, 누가 봐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거, 양육비를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오늘 글을 써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진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다고 대답하는 이혼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그렇게 대답하는 이혼 전문가는 반드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에 대한 법리와 판례 그리고 이혼 소송 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내려면 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게 중요하죠. 또 양육권자, 친권자로 지정되려면 양육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많이 받아내려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정을 잘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물론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드라마틱한 승소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승소를 거머쥐고 싶다? 그러면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유책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것만으로 알고 있지만 이혼 소송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유책 행위가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기여들을 정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정하죠. 누가 재산 형성에 기여를 많이 했냐는 점, 또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의 측면, 세 번째로는 재산 분할의 손해배상적 기능이 있죠. 즉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 행위가 재산 분할에 이처럼 손해배상적 기능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리와 판례상 당연한 것이지만 실무에서 느끼는 그 크기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자, 친권자 또한 이론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만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혼 사유 및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책 행위도 판사님이 혀를 끌끌 찰 만큼의 비난 가능성이 큰 유책 행위일수록 이혼 소송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죠. 통상 유책 행위로 거론되는 것들에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욕설, 악의의 유기 등이 대표적이죠. 실제로 저희 솔로몬이 이혼 소송에서 혼인기간 10년이 되는데 그리고 맞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80%, 90% 인정받은 사건, 혹은 자녀가 딸이고 젖먹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닌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양육비가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의 금액보다 훨씬 많이 인정된 사건들, 또 위자료가 1억 원 이상 인정된 사건들을 보면 거의 모두 다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 그 외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몇 개 해당 글에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해당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고 그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드라마틱한 승소를 거머쥐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들처럼 이혼 소송에서 드라마틱한 승소를 거머쥐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오랜 혼인기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처를 폭행하는 사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처자식을 방치하는 사건, 날이면 날마다 배우자에게 쌍욕을 해대는 사건,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상치 못할 정도의 드라마틱한 승소를 거머쥘 수 있었죠. 과거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사건은 보기 힘들죠. 그래서 요즘 이혼 소송에서 드라마틱한 승소를 거머쥘 수 있는 유책 행위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외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이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죠. 아니 그냥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외도를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드라마틱한 승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다른 이혼 사유와는 다르게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빼박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죠. 이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데 많은 수고가 따르고 때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외도 증거 확보에 들어간 1,000만 원이 추후에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이 평소와 다르게 잦아진 경우, 전과 다르게 출장이나 지인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경우, 전과 다르게 머리 스타일에 신경 쓰거나 의복이나 외모에 신경 쓰는 경우, 화장품이 달라지고 향수가 달라지는 경우, 갑자기 속옷에 신경 쓰고 야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외도를 의심하고 외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 솔로몬은 이혼 소송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 배우자의 평소 표정이 나오는 사진만 봐도 외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배우자는 외도할 리가 절대 없다고 하다가 우리 솔로몬이 의심스러우니 확인해보자고 해서 외도 증거가 확보가 되면 깜짝 놀랍니다. 사실 우리도 추측을 해서 따라다녔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놀랍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워낙 긴 세월 동안 이혼 상담을 해오고 이혼 소송을 해오다 보니 저희들도 모르게 그런 감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혼 소송에서 확실한 승소를 원한다, 드라마틱한 승소를 원한다,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은 증거 수집, 증거 분석팀까지 운영하고 있죠.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이혼 소송에서 승패를 크게 좌우할 뿐만 아니라 승소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일반적인 승소가 아닌 드라마틱한 승소를 도출해내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솔로몬은 경험상, 법리상, 판례상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